입시 우문연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요, 정말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죠. 바로 2021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의 마지막 적성 전형, 그리고 나형 범위로 출제가 되는 수리논술까지 두 개 대학을 좀 더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적성을 그동안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적성은 뭐랄까, 수도권의 마지막 희망이랄까? 내신은 좀 부족하고 수능도 그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닌데 여기라도 하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이제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지죠. 지원이 너도 나도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 수리논술인데 나형 범위로 출제가 되는 수리논술이 있다는 것도 은근히 또 많이 모르던데, 여기에 이 두 가지를 좀 더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원서 쓸 때 좀 변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2021학년도 입시를 끝으로 사라지는 이 적성 전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이 적성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도권 11개 대학에서 4,334명, 그래서 홍대, 세종은 미리 좀 폐지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원래는 홍대, 세종까지 해서 12개 대학을 모집을 했었는데, 홍대, 세종은 올해는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내년부터는 모집을 하지 않죠. 그 마지막 적성입니다. 내신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주로 내신 3에서 5등급 정도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6등급 대 친구들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제가 근데 내신이 많이 모자란데 저 5등급인데 6등급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목표치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등급, 6등급이면 불리하겠죠. 다만 학교에 따라서 이 학생부 60, 적성 40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가 너무 중요해 보이죠. 근데 좀 면밀히 등급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학교마다 내신의 중요도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자료조사를 좀 했으니까, 내신 사실 3, 4등급 친구들이면 내신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거고, 5, 6등급 친구들은 내신에서 불리한 건 맞는데 5, 6등급 친구들도 지원해 볼 수는 있는 학교들을 오늘 조금 조사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좀 이따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6개 학교가, 그리고 수능 이후에 5개 학교가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이걸 좀 입시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수능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형 수리논술이 두 곳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상기대, 그리고 기술교육대학교. 혹시 이제 위치를 모르는 친구들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경기도 시흥에 있고요. 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이제 천안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방대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이따 볼 정식 컷을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학교들이에요. 이 두 곳은 모두 수능 이후에 이제 시험 일정을 좀 치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국어, 수학, 특히 수학, 그리고 가끔 을지대와 고대 세종, 그리고 이제 가천대, 이제 이곳은 영어를 좀 보는데, 결국은 수능 준비의 연장선이에요. 선생님 이제 적성 영상을 이제 올해 찍는 거 말고 선생님 이제 예전에 적성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거기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마 적성이라고 검색하면 이 강의 말고 하나가 또 나올 건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적성은 적성학원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적성을 뭔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으로 너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다가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 푸는 훈련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알겠죠? 학원을 다녀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원을 다녀야 꼭 붙는다, 꼭 적성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도록 수능 준비의 연장선입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알겠죠? 그러면 먼저 수능 이전에 보는 이 대학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6개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날짜 순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 6개 대학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일단 여러분들 모의고사 정확하게는 이제 6평과 이 9평 성적을 바탕으로 이 여러분이가 이번에 받은 6월, 9월 성적과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이게 수능에서 이거 혹은 이거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실제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의 정시 입결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즉 납치주의라는 건 알겠지만 행여나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수시는 붙으면 가야 돼요. 저 고개 안 걸 건데요? 아니 붙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을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합격을 했고, 근데 수능 성적을 봤더니 이 대학 이상 성적이 나와서 저기 안 가고 싶은데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내가 그래도 이 학교는 내 성적보다 높으니까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성적과 비슷하거나 좀 높은 대학들은 여기 있는 학교 중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내신이 낮은 친구들, 아까 말했던 5등급, 6등급 대 친구들은 당연히 불리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서경대나 성결대, 수원대가 실질 내신 반영비가 좀 낮으니까 적성고사로 조금 뒤집어 볼 수 있는 학교예요. 여기 있는 이 대학들 중에서는요. 좀 이따 면밀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수학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서경대로 승부?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 서경대가 2020학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10월 11일에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상대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평상시 모의고사 보면 그래도 나영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은 나와. 자, 우리 포마스쿨에서 이제 문제풀이로 돌리고 있는 센 수학 풀어봤을 때 나 센 테스트 이렇게 봤더니 비스텝 정도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요 정도 레벨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보는 서경대로 승부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뭐 선생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 이전에는 선생님 될 수 있으면 하나, 안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많아봤자 2개. 왜냐하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능 이제 한 달에서 이제 거의 한 달, 이제 서경대 같은 걸 좀 일찍 보지만 10월 말, 중순, 11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막판에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니면 여러분들 분명히 막판에 페이스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잘 보면 잘 본 대로 혹시 이러면서 내지는 또 못 보면 못 본다라 이러면서 이게 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개도 사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성적대로 봤을 때 지원해야겠다고 싶을 때는 맥시멈 2개 우리 이렇게 꼭 쓰자고요. 알겠죠? 즉 다시 한번 적성복으로 다니다가 수능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학들을 쓸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맥시멈 2개 우리 약속. 알겠죠? 자, 그러면 학교별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서경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10월 11일입니다. 정말 빨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수능 전에 하나 정도 쓰고 싶을 때 서경대, 요런 느낌으로. 알겠죠? 자,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고요. 여기 이제 정시 입결을 좀 써놨는데 하나 좀 독특한 건, 서경대는 인서울 대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문계열에서는 수학 반영비를 10%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반영비를 10% 반영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세 과목 전형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수학 10% 반영하는데 1, 2, 3등급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입결을 보면 수학은 망치고 국영탐 가지고 요 정도 성적. 그 다음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망쳤는데 수영탐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성적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과목은 국어 수학인데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국어 수학을 봅니다. 적성에서. 근데 결국은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이게 아니라 시험지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60분 안에 이걸 딱 풀어야 되니까 사실 적성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시험지 딱 받자마자 풀 수 없는 문제는 바로바로 제껴버리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다다다다다다다 거의 기계처럼. 약간 여러분들 학교 내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아니에요. 풀고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반복해서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포마스쿨에서는 강조했던 이 센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회독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포마스쿨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반복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주로 그러니까 1, 2등급 친구들도 쓰겠지만 안전빵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에서 5등급 정도 친구들이 쓰니까 이걸 이제 같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3에서 5등급 정도 내신 환산 점수 차이를 봤더니 24점 차이가 나는데 이 24점이 여기 있는 서경대 기준으로는 3문항 정도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40문항 가운데서 다른 합격하는 친구들을, 나보다 내신 높은 친구들을 내가 따라잡으려면 3개 이상 더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적성의 어떤 이
로 역전이 가능한 범주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5등급 정도. 그리고 가끔 이제 6등급 가면 이제 여기서 한 4개 정도 더 맞춰야 되겠죠. 그 불리한 건 맞다고. 근데 아예 따라잡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서경대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원대, 그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모집 인원은 살짝 줄었고요. 정시 입결은 요 정도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학들은 이 대학이 지금 정상화가 됐나, 여전히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조금 이제 대학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고, 무조건 입학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과목 표준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국어 30, 수학 30인데 6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얼마나 빨리 수학 문제를 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3에서 5등급 차이의 내신 점수차가 18점인데 그걸 적성으로 2문제 더 맞추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수원대도 내신 반영비가 좀 낮고 적성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자, 삼육대학교. 자, 또 그 다음 주 10월 25일에 있고요.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삼육대학교는 하나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삼육대학교 선생님도 속은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정시 입결은 그 삼육대학교 내 점수로 환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 삼육대학교 환산 점수를 다시 분해해가지고 보면 대충 요 정도 선인데, 삼육대학교가 정시에서 전과목 반영으로, 원래 세 과목 반영을 하다가 전과목 반영으로 2022학년도부터 바꾸면서 요거보다도 살짝 더 떨어졌어요. 정시 입결이.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자, 과목 표준은 마찬가지로 네, 반반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3, 6대는 내신이 5, 6등급 친구들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 4등급 친구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게끔 6문제나 더 맞춰야 되니까 이건 거의 간극을 메꾸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3, 6대는 내신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3, 6대였고요. 자, 이번에는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는 이제 대전과 이제 성남에 캠퍼스가 있죠. 자, 10월 마지막 31일에 보고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을지대는 정시 전형에서 이 2과목, 3과목 전형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등급 컷이 좀 높게 보이는 겁니다.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을지대는 가천대나 고대와 마찬가지로, 고대 세종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기가 이제 점수대를 좀 봤을 때, 나 영어 모의고사 한 2등급도, 혹은 3등급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여길 도전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영어를 보는 학교가 좀 적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적성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좀 되는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환산 점수 차이가 결국은 4-5개를 더 맞춰야 되니까 을지대도 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한성대학교. 자, 11월 첫째 날에 보고요. 인원수는 변함이 없었고, 한성대는 이제 등급이 요 정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국어 수학이 반반인데 수학이 다다다다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20점인데 4-5개 더 맞춰야 된다. 한성대도 그러니까 5등급이 넘어간 친구들한테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 되는 친구들은 거꾸로 말하면 선생님 저는 3, 4등급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한성대, 3, 6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성결대학교. 자, 이 성결대학교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고요. 여기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 중에서는 서경대, 그죠? 그 다음에 수원대,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결대가 내신이 조금 부족한 5등급 정도 언저리 혹은 가끔 6등급 요 정도 친구들도 적성으로 커버가 가능한 학교라는 거 총정리가 됐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수능 이전에 한두 개 요 정도 대학들 중에서 나한테 어디에 해당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수능 이후 적성을 보는 학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많이들 놓치는 나형 범위의 수리논술 대학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가천대, 고대세종, 한신대까지 이렇게 5개가 수능 이후 적성을 보고 여기에다가 다시 상기대, 그러니까 상기대는 적성도 보고
논술도 보고요. 두 장 지원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른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교들을 은근히 많이 모르던데 천안에 있고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학교고요. 나영수리 논술 보는.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은 7개의 카드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나영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마스쿨 수학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그동안 이제 쭉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 내린 결론. 센수학 기준으로 한 B스텝 중상 레벨 정도 이런 문제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로 따지면 나영 3등급 상위권, 2등급 정도는 충분하고 3등급 상위권 친구들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레벨인데 약간의 문항 차이가 있다면 이 산업기술대학교는 진짜 단순 문제예요.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10도 딱 주고 계산해봐. 10 딱 주고. 그런데 문제 수준은 비슷한데 기술교대는 이게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해를 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레벨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약간 더 세련돼 보인다 뭐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팁인데 가천대 적성고사 이게 매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상기대가 좀 의도하는 것 같은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수리논술 고사일이 동일한 날짜입니다. 우리가 정시 컷으로 봤을 때 정시 컷 기준 가천대가 조금 더 높거든요.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 그 레벨대에서 그래도 조금 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가천대로 좀 많이 넘어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 상기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그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어마무시한 친구들에서 수리 논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평소에 열심히 수학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은 수능 이후기 때문에 수능 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레벨에 못 미쳐. 여기 있는 대학들이. 혹은 여러분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낮더라도 수능이 망할 걸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다른 걸 안 쓴다면 여기 있는 보험용으로 3, 4개 정도는 써두고 그런 다음 뭐 안 가면 뭐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 가천대와 상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써놓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수능 끝나고 또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시카드에 여유가 있다면 둘 다 쓰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혹은 그 전후로 해서 상기대 논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가 좀 더 잘 풀려. 내지는 나는 영어까지 보는 가천대 적성이 좀 더 맞아.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평택대학교입니다. 일단 뭐 당연히 평택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학들은 거듭 얘기합니다. 이 대학이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좀 받았는데 실제로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평가가 극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정시 입결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평택대에서는 제일 사실 이제 센 과가 간호학과죠. 그래서 정시로도 꽤 세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과목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내신 비중이 그렇죠. 두 문항으로 극복이 되니까 좀 낮아도 되는데 재밌는 건 간호학부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고대 세종과 함께 수능 최저가 있는 거의 유의한 이 이제 적성 시험인데요. 더군다나 2합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진간한 교과 전형 수능 최저니까 이 적성을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는 인교학과다 보니까 이 정도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다 부합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 간호학과를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 평택대학교 만약에 학교 레벨이 좀 안 좋더라도 간호사 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해요. 자, 그 다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자, 얘기했습니다. 논술도 보고 적성도 보는 학교예요. 일단 적성은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 적성에서 인원을 한 100명 줄였어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거고 여기서 줄인 인원을 뒤쪽에 있는 수리논술에 조금 더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업기술대학교 정시 컷을 보면 어떤가요? 만만치 않죠. 특히나 이 자연계열은 그래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학계열을 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이 실제 정시 컷도 이렇게 낮진 않습니다. 이 정도 선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은 이 정도 70분을 좀 줍니다. 뭐 다른 학교는 50분, 60분 주는 학교들이 많은데 문항수 25문항씩 돼 있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환산 점수 차이가 6점인데 결국은 적성에서 두세 개 정도 더 맞추면 된다더라. 알겠죠? 그리고 수학 레벨은 적성 수준은 당연히 수리 논술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비스텝에서 좀 쉬운 문제 수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다다다다다 보고 얼마나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기술교대 드디어 수리논술이 나왔습니다. 수리논술입니다. 12월 11일이고요. 인원은 크게 변치는 않았고 여기 정시 컷을 보니까 그러니까 천안, 대전 요쪽 지역에서 그냥 요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냥 정시 인서울 경기권 갈 바야 근처에 기술교대 보낼래죠. 요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나형 범위고요. 수원, 수투, 확통 범위에 해당이 되고 논술 70, 학생부 30인데 그래도 논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 전년도까지는 한 6문항 정도 나왔는데 올해 모의 논술을 해서 한 4문항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이제 뭐 어떤 이제 발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4문항에서 6문항 정도니까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임어택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제시문 잘 읽고 식 잘 세워서 단순히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제시문 잘 읽고 식 잘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 수준이 센 수학에서 비스텝 레벨, 비스텝 중상 정도 레벨.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따지면 그래도 한 2, 3등급 언저리에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고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12월 12일에 시험을 치르고요. 살짝 인원이 늘어났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정시컷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인문계열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적성인데 인문에서 수학을 유일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적성이 이제 고대 세종 인문. 그래서 영어, 국어 영어로. 알겠죠? 반대로 자연에서는 수학 영어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4문항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 넘어가면은 좀 곤란하다는 점. 알겠죠? 수능 처제가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 한 과목 3등급으로 마치거나 국어 수학 중에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맞추면 돼요. 영어는 2등급, 영어로 맞추려면 2등급이거나 아니면 탐구로 맞추려면 2합 6등급 이내거나 좀 어찌됐건 한 3등급 수준, 영어는 한 2등급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 최저가 막 센 건 아닌데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적성의 꽃! 가장 적성 많은 친구들을 뽑는 가천대학교 12월 13일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기대 논술고사일과 동일한 날짜라는 점. 그래서 요 애매한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거듭 얘기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둘 다 쓰는 방법도 있다고요. 알겠죠? 자, 정원은 살짝 늘렸고요. 정시입결을 보면 가천대가 계속해서 이 재단의 힘을 바탕으로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정시컷은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을지대, 고대 세종과 함께 영어를 봅니다. 물론 영어는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건 수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 들어간 것 때문에 수학을 더 빨리 풀어야 되는 되게 압박감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가천대는 한 가지 희망적인 게 3등급에서 5등급 점수차가 6점이고 결국 적성 2문항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아 그래도 한 5등급 친구들한테도 희망이 있다는 점. 물론 많이 맞춰야 됩니다. 적성을. 알겠죠? 그런데 이 가천대와 동일한 날짜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수리 논술을 본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모집 인원이 올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적성을 100명 줄이고 논술을 한 100명 늘렸다고요. 그래서 논술에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범위는 아까 기술대와 동일하게 수학 나형인데 여기는 특히나 논술이 비중이 아까 기술교대만 하더라도 논술이 70이었는데 이번엔 논술이 80. 정말 논술로 이렇게 후두둑 붙을 수 있는 건데 문항이 대문항 3개고 그 안에 이제 소문항 들어가서 총 9문제인데요. 이건 진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논술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식도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계산 잘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학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산업기술대가 하나의 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신대학교 적성이 있고요. 한신대도 이 적성 인원 다른 대학들이 막 줄일 때 60여 명 정도 늘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정시로는 3과목 전형이다 보니까
입결이 좀 이렇게 높게 보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국어, 수학, 특히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제일 큰 메리트가 적성 두 문항으로 내신 성적이 한 5등급 친구들, 6등급 친구들한테도 커버할 수 있는 결론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제자님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적성도 수료노수까지 더해서 결국은 수학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면 나 저 수학이 중요해. 그러면 이제 에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러겠지만 선생님 영어 선생님입니다. 입시를 다루고 있지만 영어 선생님이에요. 본질은 born to be English teacher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을 강조하잖아요. 입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수학이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끝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좌, 고, 우면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럼 또 적성 얘기 그럼 적성 준비해야 되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적성 준비 따로 할 거 없다고요. 물론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는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수학 공부, 기본적인 어떤 수능 대비 이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까지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합격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